2022년도 벌써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행히도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예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예언가들은 대부분 놀라울 만큼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다가오는 2023년과 더 먼 미래의 이야기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사건과 세계대전, 도널드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과 자신이 숨을 거둘 날까지 정확히 예언한 바바반가가 2023년에 발생한다고 한 예언이 화제입니다. 그는 2023년이 되면 지구의 궤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바바반가가 말하는 지구 궤도의 변화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남긴 예언은 2023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규모의 태양 폭풍이 발생할 거라는 건데요. 태양 폭풍은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태양의 대기층에서 이온 입자들이 플라즈마 형태로 고속으로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정전이 되고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돼 생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2023년이 되면 강대국들이 앞다퉈 생화학 무기를 연구할 거라는 건데요. 한 번의 사용으로 수많은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무기를 말입니다. 세계 각국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통해 생화학 무기 연구와 생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생화학 무기 개발 중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바바반가의 예언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은 원자력 발전소 폭발입니다. 바바반가는 2023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만큼이나 심각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돼 주변 국가들까지 위험에 빠지는 큰 재앙이 발생할 거라고 점쳤죠. 전 세계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한국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세계적인대 예언가 크리스 로빈스는 예언가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적중률을 보입니다. 크리스 로빈스는 예지 능력은 지금도 진행형이며 모든 예언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해놓고 있는데요. 그는 다이애나비 사건을 예지몽으로 접하고 당국에 알렸지만 무시당했으며 9.11 사건 또한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충돌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으나 CIA로부터 무시당했었습니다. 9.11 사건을 계기로 명성이 높아진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CIA 정보국과 함께 일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그는 스코틀랜드 페넘 여객기 폭파 사건, 페어포드 에어쇼 전투기 충돌 사건, 체르노빌 원전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의 발생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보인다.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첫 번째 기차에 자신이 있었던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언은 크리스 로빈슨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에는 회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구군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회문산의 본래 이름은 돌아 나오는 문, 즉 회문으로 산의 입구와 출구가 하나여서 다시 돌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리 탓에 한국 전쟁 당시 빨치산, 전북도당 유격대 사령부가 자리 잡았던 곳으로 소설 남부군의 주요 무대입니다. 남부군 총사령부가 있었던 동남쪽 기슭에는 무학대사가 이성계 창업을 위해 1만 일 동안 불공을 들여 회문산의 응답을 얻었다는 만일사와 무학대사가 수려한 자태에 취했다는 무학바위가 있습니다. 18세기 초 지어진 풍수가사 회문산가의 회문산 24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구군과 관련해 증산이 으뜸으로 꼽아 유명해진 5신선이 바둑판에 둘러앉아 바둑을 두는 형국인 오선 이기열이 명당 중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산은 국가 운세와 관련해 한반도 분단과 육자회담 등을 예시하는 등 회문산 오선 이기열에 주목했습니다.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현하 대세를 오선 이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바둑판 주인인 한 신선은 앞으로 인류 문명의 주역이 되는 우리나라로 수수방관할 뿐이요. 미중 너일 4대 강국을 바둑을 두는 두 신선과 훈수를 두는 두 신선으로 비유했는데요. 특히 오선 이기열의 천지공사를 통해
흑백으로 대결하는 바둑이 끝나면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 차지가 되는 것과 같이 한국은 남북 통일되고 천하의 중심국이 된다는 세계 정치 신질서에 큰 기틀을 짠 거라는 겁니다. 한국, 북한 4대 강국이 참가한 육자회담으로 지상에서 마지막 대결의 장이 펼쳐져 동북아 새 역사 질서를 재편한다는 주장이죠. 2025년 한반도가 남북 통일을 이루고 장차 증산의 예언대로 문명계와 삼천국 중심축이 되어 한국이 지구촌을 선도하는 세계 1등국으로 세계 문명을 주도한다는 구군이 결코 허황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과거 최빈국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대한민국은 70여 년 날짜로는 2만 5천여 날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세계 5대 공업국이자 6대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했고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전화기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지난 세기 식민지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최근 영화, 예술, 음식,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는 이른바 K컬처 증후군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의 한국이 지금보다 더 잘 나가게 된다는 말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았는데요.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정교의 사제이자 세계적인 작가인 게오르규는 1949년에 25시라는 장편 소설을 간행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5시에서 그는 서구 물질 문명의 붕괴와 동방에서 빛을 발할 영적 부흥의 도래를 예언하였으며 빛은 동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25시란 서구 물질 문명이 초래한 인간성 부재의 상황과 폐허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1974년 문학사 상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25시에서 자신이 예언한 동방은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25시에서 직감적으로 빛은 동방에서 온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빛은 아시아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5시를 읽은 젊은 사람들은 그 동방이 모택동의 준공을 의미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의 준공은 빛과 반대되는 암흑의 세계인 것을 압니다. 내가 작품 속에서 빛이 온다고 말한 그 동방은 당신들의 작은 나라, 한국에 잘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며 당신들의 마음에 들려고 과장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구주이신 예수님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신 걸 알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지도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는 태어났습니다. 광명의 상징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그 소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빛은 결코 뉴욕이나 모스크바나 북경 같은 큰 도시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무명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온 것처럼 지금 인류의 빛도 작은 곳에서부터 비춰올 것입니다. 내일의 빛이 당신들의 나라인 한국에서 비춰온다고 해서 놀랄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수없는 고난을 겪어온 민족이며 그 고통을 번번이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고난과 수렁 속에 강제로 고개를 처박힌 민족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고개를 쳐든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 젊은 시절에 읽은 성서의 욕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게오르규는 한국을 열쇠의 나라라고 정의했는데요. 절망에서 인간을 구원할 열쇠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도를 펴놓고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은 열쇠처럼 생겼는데 한국은 아시아와 러시아, 유럽이 시작되는 태평양의 열쇠라는 이야기죠. 실제 지도상에서 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륙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시작되는 위치에 열쇠처럼 걸려 있습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난제가 열쇠의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의 보석이라 예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극동아시아의 하나의 반도이다. 그러나 평면 구형도를 놓고 볼 때 그것은 반도가 아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귀고리이다. 아시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한국이라는 귀고리를 달아놓은 것이다. 한국은 보석처럼 정교하게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가꾸어진 것이다. 그의 안은 레이스로 되어 있다. 실보로 되어 있다. 그것은 정말 자수이다. 오직 보석만이 그런 식으로 재단된다라고도 말했죠. 게오르규는 자기 집 정원에 무궁화를 심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인의 얼이 담긴 무궁화를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예언가가 맞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예언가들이 입을 모아 밝다고 말하는 한국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